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에 왔었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임진왜란 때죠. 그러니까 호남이 그 당시에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남을 뺏기면 일본군이 호남에서 군량미를 자급자족하면서 국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를 뺏기면 안 돼요. 그랬듯이 양무 호남 시무 애터미. 호남이 없으면 애터미도 없다. 저기 뒤에 몽상 백조, 여기 화이트 스완입니다. 백조, 흰 백자, 세조자죠. 화이트 스완. 이건 펀으로 쓴 겁니다. 펀은 동음 이어, 음은 같은데 뜻이 두 개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 유희가, 언어 유희를 우리말로 영어로 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거하고 음이 같아요. 같죠? 대답 없으신 분은 이자가 뭔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백조예요. 백조. 그러니까 1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천억 달러면 백조예요. 백조 원이에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앞에 몽상은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자식들 까불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검은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가 어글리 다클링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러죠. 이게 화이트 스완이 된다. 그러니까 몽상 백조 이것은 화이트 스완을, 로얄 스완을 꿈꾼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요 백조 100 빌리언 달러라는 펀이에요. 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필 완리 Stop discussing of profit. 근데 저것은요, 요 회사 소개하는, 요 사업 설명하는 데 붙여서는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사업 설명하는 데는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은 how to make profit 그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근데 왜 지금 까꿀로 해놨어. 하필 완리. 저것은요, 하필 완리란 말은 사서삼경 중에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맹자 맨 앞에 나오는 챕터가 양해왕 장구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근데 공자나 맹자는요, 어디 뒷방에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자와 맹자는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를 살았고 맹자는 전국시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춘추시대 천하가 혼란스러울 때 주유천하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주유천하를 하면서 어떻게 이 혼란한 천하를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이 공자라는 사람이고, 그 300년 뒤에 맹자는 전국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뭐 자고 나면 전쟁만 하던 시대. 그때 맹자는 주유천하를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살게 만들 것이냐 하는 혁명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맹자라는 사서삼경 중 맹자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양해왕 장구인데, 양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양나라 해왕을 만나서, 해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맹자가 이야기한 것이 그 중에 하필 완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맹자가 제 나라에서
와가지고 양해왕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양해왕이 맹자더러 노인장께서는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하필 알리 저렇게,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임금께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 밑에 대신도 자기 이익 취하려 하고 그 밑에 벼슬아치도 자기 이익 취하려 하고 전부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이놈의 나라가 안 망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의를 강조합니다. 인은 사랑입니다. 그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가 천하가 태평해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일이 좋아서 또는 소비자를 배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게 하필완리예요. 그런데 원래 양해왕은 양나라 왕인데 양나라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왕인데 이 나라는 전국시대에 최초로 최강국이었어요. 전국 7웅 중에 첫 번째, 그러나 7개 나라가 있었는데,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 아들이 무왕인데 그 손자가 해왕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에는 양해왕으로 나오지만은 원래 위해왕입니다. 위나라 해왕이에요. 그런데 왜 양해왕이 되느냐?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 재상이 공숙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근데 공숙자라는 재상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으면 임금이 문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숙자가 옛날에 병이 늙어서 병이 들면 옛날에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해왕이 공숙자에게 물었습니다. 경의 후임으로는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겠소? 그래서 공숙자가 자기의 집사, 자기 집에 집사로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처럼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공숙자 재상께서 상황을 내 후임으로 임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젊은 청년인데 젊은 청년을 자기 후임 재상으로 임명하라 이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그럽시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해. 왜냐하면 곧 죽을 사람이니까 대답은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럽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왕이 그게 내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수행하던 대신들을 다 쫓아내고 왕하고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해서 우리 집의 가신인 상황을 내 후임으로 임명하세요.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그놈을 죽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재상으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임명하기 싫으면 당장 죽이세요. 당장 죽이세요. 큰일 납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 회왕은 지가 제일 똑똑해. 지가. 요 지금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노망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자기 집에 상황이라는 가신을 자기 후임 재상으로 임명하라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노인이 드디어 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만 건성으로 하고 나왔어. 근데 공숙자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대답은 하는데 아무래도 상황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네한테 내가 미안하게 됐네. 자네를 내 후임 재상으로 임명하라고 했더니 왕이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것 같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를 당장 죽이라고 했으니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 나를 재상으로 임명하지 않으시면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위나라에서 안 써주니까 그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진나라에 가서 재상이 돼버려요. 진나라가 재상이 돼요. 그래서 변법, 두 번의 변법을 통해서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그래가지고 이 위나라를 쳐버려요. 치니까 수도를 대량 양이라는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누군가가 치니까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나라가 양나라가 되는 거예요. 양나라가. 그러니까 나무 말을 함부로 믿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죽으라고 안 믿는 것도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망할 수가 있다. 요게 하피로 알리예요. Stop discussing of profit. How to make profit이 아니고 stop discuss. 네 이익만 따지지 말라. 당신 이익을 따지면 당신 밑에 있는 사람도 지 이익 따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자 되실 것 같습니까? 근데 부자가 곧 된다고 생각하는 요 생각을 머리에서 빼버려야 부자가 돼요. 나는 이 일이 좋아서, 나는 이 일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 같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수도 선부입니다. Water floats ships up.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이 메시지가 전부예요.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배가 지가 뜨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만 차오르면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밑에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비자위에서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후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떠오르려고 용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밑에 물이 찾아야 돼요. 물이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력이고 포용력이고 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돈 욕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배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먼저 작년에 청마해였습니다. 청마. 금년에는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 이게 청양이냐 청마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음양오행으로 결정을 합니다. 음양오행. 우리가 음양오행이 원래 중국에 한 5천 년 전에 나왔는데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음양오행에 따라 움직여. 요일 어떻게 돼요? 일월 그렇게 되죠? 일이 양이고 월이 음이에요. 음양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에요. 오행이라고. 날마다 우리는 음양 오행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표를 봐요. 자, 십간, 이거 하늘을 나타내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10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땅을 나타내는 12지가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것은 땅을 나타내는 12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간 12지가 만나서 소위 60갑자를 만들어냅니다. 10과 12의 최소 공비수가 60이기 때문에 딱 61년 만에 갑자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갑오년이었으니까 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갑이 색깔이 뭡니까? 청이죠. 오는 말이니까 청마가 되는 거예요. 금년은 을미년입니다. 을미년. 을이 색깔이 뭡니까? 청이죠. 저기 미는 양이기 때문에 청양해가 됩니다. 내년에는 무슨 해가 되겠어요? 병이니까 병신년이 됩니다. 요거거든요. 요 신은 원숭이를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잔나비. 내년에는 근데 병이 무슨 색깔이에요? 병이 적색이죠. 내년에는 붉은 원숭이 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저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우리가 고분에 보면은 청룡은 반드시 어디다 그래요? 동쪽에 그립니다. 동쪽에. 그리고 주작은 어디예요? 남쪽에. 그리고 백호는 이쪽에 서쪽. 그 다음에 현무는 북쪽에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일, 우리 국산 미사일도 북쪽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 이름이 현무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청룡이라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서울의 4대문도 다 여기에 맞춰서 그럽니다. 여기 눈이 뭐예요? 눈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눈은 여기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에 해당하니까 눈은 푸른색을 보면 좋습니다. 다른 색을 보면 눈이 피곤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자, 다음. 아름다울 미자, 선할 선자, 의로울 의자, 상서로울 상자는 전부 양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양자 보이죠? 양자 보이죠? 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년 2015년은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아마 상서로운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께 모두 찾아오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 대박 났다 그런 말이에요. 작년은 말띠인데 말은 넘어지고 빠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말이에요. 통제하기 어려워. 그래서 작년에 국가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또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봅시다. 믿는 대로 되니까요. 자, 다음.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 가지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의문을 갖지 않으신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즉 내가 고생한 만큼 소득이 올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 따져보지 않으면 안 돼요. 따져봐야 돼요. 알겠죠? 따져봐야 됩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앵벌이만 했다. 그런 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어. 전업주부였어. 나는 전업 교사로 한 20년 근무해서 20년 근무하시면 교장 선생님 계시죠 지금?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요거 하루아침에 알 수 없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얻는데 4년간 공부해야 들어가요. 근데 애터미를 갔더니 한나절 만에 알았다. 그러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해 가면서 스폰서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지, 그걸 자기 노하우를 쌓는 거지. 하루에 알았다, 1시간 만에 알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월천택, 오천택이 되는 게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하찮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입과 퇴출 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하찮은 비즈니스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찮은 비즈니스 생각. 그렇지 않다고요. 사자가 쥐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TV에서 아프리카의 초원의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치타가 초식동물 하나를 잡는데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뛰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렇죠? 그 초식동물하고 치타하고는 그 파워의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빅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성공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멍가게도 성공 못해요. 구멍가게도 성공 못한다고요. 구멍가게가 적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라고요. 그걸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분은 구멍가게에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망하는데, 현재 우리 통계에 의하면 4년 반 만에 80%가 망해. 80%가.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이 세 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걸 해도 성공 못 합니다. 먼저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라는 게 무슨 수학 외우고 영어 외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쿨헤드라고. 쿨헤드. 합리적인 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머리 공부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나 무식한 놈이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반드시 지혜의 단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머리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warm heart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살라고 돈벌이 한다, 이거 절대로 돈 안 벌립니다. 같이 동반 성공하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세 번째는 몸 공부예요. 몸으로 뛰어야 돼요. 발로 움직여야 돼요. 비지
핸드 앤 피트예요.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센터에 출근해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 뚜적거리고 앉아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러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퇴근한다. 그거 몸은 움직였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자, 이 세 가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그래요. 자, 다음 유비무한. 교토 3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과거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50대일 때. 그러니까 20살까지, 20몇 살까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33세 죽으라고 20년 근무하고 50살 되면 완전히 골병 들어가지고 빌빌해. 그런데 50세부터 다시 40년, 100년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유비무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다음. 자, 거한사이. 지금 편안할 때, 좋은 말 할 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생각하라. 언제? 정년퇴임 후에 닥쳐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타조증후군인데, 타조는 표범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 속에 품고 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는데 자꾸 위험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도미노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현대인이 더욱더 유비무환은 해야 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1번으로 꼽는 것은 체인지입니다.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예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 하루에 올라오는 신지식이 얼마인가 봤더니 700페이지 책 100만 권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옛날에 농경시대 대학 다니던 그것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 자기 지식을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이와 같이 임무원료 필요근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지금 노년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45.1%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OECD 최고입니다. OECD 국가들 다음 미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난뱅이다. 호우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안 했냐 게으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샌드위치, 자식 키우고 장가 보내고 부모 모시고 이러느라고 자기 노후는 생각을 못했어. 자기 노후는. 그런데 딱 늙어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모실 처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왜? 지 앞가림도 못해 지금. 이런 판이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해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정부가 해주려면은 지금 GDP 중에서 공공지출,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해 주는 게 OECD 최저예요. 그런데 이거 정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해주려면 어떻게 돼? 세금을 올려야 돼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다음에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자, 노동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죠? 유연화라는 게 말은 유연하지만은 계속 쫓아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쫓아내겠다.
요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건 청년 실업 50만 시대인데 지금 100만이 넘었죠. 청년 실업 1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봉양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다음 사회구조. 피케티 교수가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라고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이걸 추계해서 발표를 해요. 빈곤 탈출률.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6년까지는 31.7%가 빈곤에서 탈출을 했어요.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빈곤에 탈출을 했다고요. 어떻게?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없어져 가죠. 로스쿨 생겼죠.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죠. 2년간 거기 다녀야죠. 거기도 변호사 학교 가야죠. 돈 없는 집 자녀가 로스쿨에 간다는 건요, 꿈을 꾸지 못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학교 가면 판사 되고 검사 됐어요. 네,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전부 그렇게 되게 한다.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2006년까지는 가난한 부모를 두었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있었다. 지금 어때요? 2명은 떨어졌죠. 이게 점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7명을 볼 게 아니고 3명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히 태도예요. 정신자세요. 정신자세.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문제지. 그런데 있다고요. 10명 중에 3명은 올라가요. 자, 다음. 이게 장수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0.87이라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10년 살 걸로 알았는데 18년 7개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동안에 그러면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하게 의료가 보급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왜 리스크라고 붙였어요? 1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했는데 웬걸 20년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요 문제예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05년에는 그래도 8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2020년에 가면 어때요?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2050년에 가면 노인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안 돼요. 지금 허리 부러져 죽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임무원료 필요 근우.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필요 근우.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지금 은퇴 후를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쓰시고 안중근 의사는 이걸 또 썼어요. 임무원료 난성대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난성대요. 저것도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업이 뭡니까? 우리 서민에 있어서 대업은요 무슨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대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대업이냐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지 않아요. 그게 대업이에요. 그런데 호구지책도 안 된다. 그건 대업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100억을 물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은행에 예금해.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배당금 나오죠.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음악 작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시장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고요.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시스템이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는 시스템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애터미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의사인데 한의사 평상시에는 돈 좀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노력을 제공했을 때 벌어요. 만약에 그거 떠나면 어때요? 도시고 나서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 시스템이 아니니까 노력과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득도 끝나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시스템이 5천이 되면은 그 시스템은 계속 영속되면서 자기 소득은 끝나고 밑에 재능 기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줘서 밑에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만들어주는 거. 자, 다음. 자, 주역. 사서삼경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책이 주역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물망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은퇴한 후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게 되면 편안한 때는 언제냐? 그래도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이 편안한 때예요. 이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존불망망.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요 기업들이 잘 나갔죠. 그러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치불망망.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지만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가정이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어요. 왜? 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진다. 그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3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잊지 말라. 이건 주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덕박위존. 덕은 별로 없는 놈이 지위는 너무 높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땅콩항공. 덕은 없는데 지위가 너무 높아. 이때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있다. 주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지소모대. 별로 아는 놈도 없는 놈이 도모하는 일이 크다.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무식한 놈이 악어한테 이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겠어요? 통째 먹겠어요? 이게. 이렇게 무식한 놈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소모대. 아는 건 별로 없는 놈이 꿈은 크다. 그 말이에요. 도모하는 일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있다. 예, 역소임중. 능력도 별로 없는 놈이 너무나 큰 임무를 맡고 있다. 요놈의 자동차가 가다가 제대로 가겠어요, 요게? 요 당나귀에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니까 이게 짐이 가는 거야? 이 당나귀가 가는 거야. 예. 대부분은 이 세 개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겹쳐서. 덕박위존, 지소모대, 역소임중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 지위가 너무 높아.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도모하는 일이 너무 커. 능력도 없는데 임무가 너무 막중해.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 다음. 그런데 바로 애터미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다요. 지금 애터미 사업자 중에 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았어. 달았는데 요놈이 드라이문이야. 건달이야. 아무것도 안 해. 애터미 세미나에도 안 나오지, 센터에도 안 나오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깨 운동. 이거
어깨 운동이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에서도 내놨어. 저거, 건달 저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장군급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조상이 독립운동 했을 거라고, 이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주 집에서도 내오는 사람인데, 그 모양이니까 마누라도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장군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느 날 깨보니까 국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당이 800, 1000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폼을 잡아야 되겠죠. 폼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폼을,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죠. 가장 밑바탕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이게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아주 피곤하면 자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요게 충족이 안 되면요 다음 단계를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요게 해결이 되면은 두 번째 욕구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해, 등도 뜨뜻해.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사도 자꾸 다니기 싫고, 안정적으로 기온 변화도 싫고, 집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병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정과 안정의 욕구예요. 요게 해결 안 되면 요걸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놈이 나무 담을 뛰어넘는데 뛰어넘고 싶어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단계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잡히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되면은 제 3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귀소구 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귀소구 욕구 또는 어떤 책에는 애정의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애정은 요 생리적 욕구,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적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도 생겼어. 이제 병원에서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집도 좀 샀어. 그러면 어딘가 사회단체에 소속되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 이 말. 활동을. 그리고 구성원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정을 주고받고 싶다. 인간관계를 주고받고 싶다. 여기에요. 그런데 요 건달이, 요 욕구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되니까 믿었어.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지위가 올라갔는데 따라다니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문제는 왜? 드라이문이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애터미가 뭔지, 제품이 뭔지, 다단계가 어떻게 하는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뭐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이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센터에 쏙 나타나. 내가 국장인데 왜 나를 존경 안 나? 그렇게 딱 나타나. 그리고 자기가 강의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절이야, 사절. 왜? 요놈이 입만 열면 왔던 사람도 도망가. 이게 재앙이에요, 이제. 그렇죠? 재앙이에요. 덕박유존. 덕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위가 올라갔어요. 지소 못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별로 없는데 꿈꾸는 건 커.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응? 역소임중. 능력도 없는데 맡은 임무는 커. 그럼 회사에서는 이런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 돼지 클럽에 집어넣습니다. 돈이나 받으면서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3년간 죽어라고 하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라고 안 한 분은 못 올라갑니다. 월천택 되는 게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3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다가 강의도
안 듣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보상 플랜도 몰라 제품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욕구 단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되지를 않아요. 이 위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기왕에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난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네이션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렇게 되죠.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기왕에 활동할 바에야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에 도네이션도 하고 스폰서들 도와주기도 하고 요게 이 존경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것을 이뤄보고 싶다. 내가 나다운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내 개성을 좀 더, 내 이 본성을 좀 더 살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애터미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건 배부른 돼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신사숙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숙녀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전한 상식. 그렇게 되면 욕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가요? 자아실현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뤄보겠다. 거기까지 가야 이제 문자 그대로 멋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야. 아던트 디자이어.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빌 포터라든가 조지 라드 등 많은 사람, 우리 정중 회장님까지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 누구도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성공 못한다. 간절한 마음. 요게 성공을 향한 동력이에요. 그런데 꼭 서울대학 나와야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학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경력하고도 관계없고 학력하고 관계없고 남녀 차이도 없고 인종 차이도 없어요. 간절한 마음. 이건 내 마음 공부예요. 지금 마음 공부. 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그냥. 여기에 주자의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기발처 금성력투 정신일도 하사불적. 양기라는 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바라면 생명력이 내가 지금 간절하게 성공할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생명력이 강하게 바라면 금성력투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정립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라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로버트 머튼 교수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고 학문은요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역시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데 이분에게 로버트 로젠탈 교수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그럽니다. 전화를 했어요.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발표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타나는 것 같다. 같이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을 실험합니다. 실험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건 IQ 테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알아. 교장 선생님하고 로젠탈 박사하고 두 사람만 알아. 그래서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도.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IQ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영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영재를 찾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30%를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줬어요. 얘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줬는데 6개월 뒤에 다시 IQ 테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그 30%가 점수가 팍 올라가 버렸어. 계속 올라가. 왜? 전에는 이 아이가 잘못하면 야, 네가 그렇지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IQ가 늦게 터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못하지만은 얘가 미국을 이끌고 간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의 긍정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감으로 아이는 알죠. 선생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크게 작동하면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 팍 올라가 버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클래스룸 교실에서의 이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하면서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막 대학생을 상대로, 주부를 상대로, 성인을 상대로 해보니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한 대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스폰서님들에게 파트너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게 파트너, 이 스폰서가 파트너를 기대한 대로 파트너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파트너를 봤더니 아주 호감이 가고 좋아. 그러면 스폰서가 어떻게 됩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좋아져.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얘가 좀 우범형으로 생겼고 좀 음흉하게 생겼어. 이 겉모양이. 그러니까 저놈하고는 내가 상대를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스폰서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니까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파트너도 스폰서를 그렇게 대. 틱틱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면 스폰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아, 내가 사람은 잘 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잘 봐서 그러는 걸로 착각한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왜? 내가 기대했다는 것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국 속담에 갑파치 셋이 모이면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예요. 제갈량같이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난 갑파치 3명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면 집단지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가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이 무엇이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 나오신 분은 그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금 다 한다고 생각하는 놈은 꼭 놈만은 아니지만 안 왔어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뭘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 오바마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 꼬마한테 뭔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존 맥스웰이 책에다가 당신이 여기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라 그 말이. 그래서 당신이 그만하면 당신은 성공에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신이 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가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라고 이 사람이 쓴 책에가 돼 있어요. 자, 다음.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책 읽어보셨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일본계 미국인이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자,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속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99%다. 그래놨어요. 기회가 왔는데. 두 번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냉소주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저거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늘이 무너질까? 그냥. 게으름. 게으름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만 돌아다닌다. 개모임, 동네 등산 모임, 무슨 모임. 그건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이다.
세 번째, 나쁜 습관, 부정적인 습관, 남을 헐뜯는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남 말 안 듣는 습관, 요것 때문에 안 된다. 그만하면 아까 무지를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요 두꺼운 책 5권에다가 요 말 써놨어요. 요것 때문에 성공 못한다. 그래,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거 하버드 나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 결론. 태도가 전부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 양반이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은 노숙자에서 지금 미국 100대 부자에 들어가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예요. 이 양반이 유명한 게 돈을 벌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SMI,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SMI가 있어요. 성공 모티베이션 연구소입니다. 연구해 봤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내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태도, 애티튜드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간절함이. 그래서 그 학원을 만든 거예요. 자, attitude is everything. 학력도 필요 없고 성별, 경력, 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간절함.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나다운 사람.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죠.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했던 공부.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 선교를 못하는데 돈을 대주겠다. 그러게 애티튜드예요. 자, 다음. 자, 가난하게 늙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당신 잘못이다. 요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둘이 앉아서 똑같은 소리를 해놨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If you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old poor, it's your mistake. 잊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왜? 아든트 디다이,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자, 다음. 예, 요겁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99%는 태도예요.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공하겠다. 자, 다음.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보면은 신사숙녀가 되면, 멋진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데요. 멋진 사람이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다음. 그래서 나머지 경력, 자존심, 학력, 재산, 능력, 지식이 있어봐야 100점이 안 돼요. 100점이 안 되고 태도만 딱 100점이 됩니다. 태도가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아도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면 그 재산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